지금 현재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갭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갭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는 역전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전세가 상승 그리고 갭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갭 투자의 수요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갭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한 역전세가 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 역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하고는 좀 반대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은 이제 2021년도에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그 임대인들의 계약 만기가, 임차인들의 계약 만기가 이제 2023년, 2년이 지난 2023년에 도래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임대인들이 오히려 돈을 내줘야 하는 이런 역전세가 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곳들은 역전세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갭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동산의 시장은 양극화되어 있고 그리고 혼돈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가 상승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빌라왕에 대한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살려고 하는데 왜 전세가가 상승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전세 사기로 인해 가지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지역들 중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와 월세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 이제 2022년도 대비해 가지고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지금 현재 언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빌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컸고요. 전세 사기가 이제 빌라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대중 매체에서,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가 낮았을 때는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선호를 했지만 금리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월세를 많이 선호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금리 같은 경우에도 정체 수준을 머무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빌라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전세 사기의 이슈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월세 수요층들이 더 많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낮았을 때는 월세 수요층이 많았지만은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전세 가격, 역전세가 나고 있는 전세 가격 대비 2022년도 12월부터 1월까지가 최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소폭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선량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이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25건의 경매를 이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간단히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경매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오랜 기간 경매를 공부했고 경매를 통해서 논문을 썼고 그리고 임차인들이 주택보증금을 어떻게 보면은 잘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사례를 보면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면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전입신고를 하면은 대항력을 제3자한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제3자한테 내가 이 임차 보증금을 여기에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대항할 수 있는 이 임차 보증금을 나한테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면은 담보물건하고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정이 됩니다. 이 순위를 이제 배당 순위로 본다면 이제 5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봤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입 신고를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위에 배당을 받아야 가야 되는 그런 선순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본다면 첫 번째로 경매 집행 비용, 공매 집행 비용이 있습니다. 이 경매나 공매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첫 번째 최우선적으로 뺀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의 필요비, 유익비 이 부분은 2순위로 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소액 임차인, 그리고 임금 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이라든가 3년간 퇴직금, 그리고 재보상금들을 먼저 해서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먼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가 난 전세 사기 문제가 난 것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순위가 당해세라고 해가지고 국세하고 지방세가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세금이 내가 그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한 것보다 먼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을 잘 했다 손 치더라도 이제 을구의 근저당 같은 경우에 은행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것은 선순위 해가지고 압류라든가 가압류, 이 조세 채권들이 있게 되면은 먼저 해서 배당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됐을 때 1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가 만약에 8천에 전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번 유찰이 돼서 8천만 원에 낙찰이 되게 된다면 8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가 먼저 다 받을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세 채권, 경매 비용도 먼저 집행해 가고 그리고 조세 채권들을 먼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국세 완납 증명서 같은 것들을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이제 개정한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경매라든가 이런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라든가, 그리고 무슨 이 줍줍 물량들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되면 입지가 좋은 곳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알아야 될 것은, 경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경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된다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2019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가 공부를 해 둔다면 내가 전세 계약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이런 순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당해세 부분, 여러분들께서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은 이런 국세의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많은 체납을 하고 먼저 선순위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우선 변제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역전세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아파트의 갭 투자의 현황을 보게 된다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수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이때 당시에 전국의 갭 투자 물량들이 많이 수요자들, 투자자들이 진입을 했고, 말도 안 되는 갭 투자의 그런 투자 수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때 당시에 갭 투자를 했던 물량들이 전세 만기로 돌아오게 되면서 2023년도에 이런 물량들이 역전세를 지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전세가 나오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그런 올 초보다는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역전세의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역전세가 나오는 물량은 역전세가 나오는 물량이고, 어떻게 해서 전세가가 상승하냐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앞서서 살펴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빌라에 대한 부분들이 전세 사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부분들은 전세 수요층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빌라 사기를 보면서 빌라의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늘어난 거지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수급 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의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 가지고 좀 지금 현재 늘고 있고, 그리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격 대비 부동산의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지역들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의 이제 갭 투자 수요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간의 갭투자 증가 지역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 갭투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해야지 부동산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 전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보면은 압도적으로 많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던 지역들의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매매 가격하고 간극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갭 투자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위를 한 것은 경기도 화성 지역, 뭐 병점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갭 투자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5천만 원 이내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지금 현재 많이 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같은 경우에 66건, 그리고 경기 성남 분당구 65건, 인천 연수구 64건, 그리고 경기 시흥 63건, 세종도 61건, 그리고 경기도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에도 55건을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지역들이 있죠. 세종이라든가 그리고 영통구도 상당히 많은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통이라든가 그리고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 송도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도 많은 가격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최근 많이 떨어졌던 가격들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까지 크게 큰 폭으로 동반 상승하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많이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차이가 안 나는 지역들에는 갭 투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 가지고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갈아타기 수요들이 지금 현재 저가의 매물들을 소진시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좀 더 지나 봐야지 알겠지만은 무리하게 이런 가격들이 폭발적으로 폭등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동산을 사지 않는 거고 관망하고 있는데, 갭이 얼마 나오지 않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일반 세율로 이제 양도세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똘똘한 한 채로 가는 전략보다는 이런 진입장벽이 낮아진 비규제 지역들의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들을 좀 눈여겨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 가격이 좀 떨어진 지역들은 갭 투자가 지금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 과도하게 올랐던 전세 가격 대비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의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다. 역전세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주 많이 떨어졌던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점차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아니라 많이 떨어졌던 전세 가격이 회복을 하고 있고, 일부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가 상승과 갭 투자, 역전세에 대한 현황을 좀 살펴보고 제 생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